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데 아무도 해결책은 말하지 않느냐고. 한국 경제는 지금 더 이상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국가와 기업과 가게가 동시에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답은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셋 중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출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가와 기업과 가게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대안이 필요한가?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과 가게가 각자 다른 이유로 흔들려왔지만 지금은 세 축이 동시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채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 어느 한쪽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이 감소하며 가계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세수는 감소하게 되죠.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는 다시 빚을 발행해야 하고 그 결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국가와 기업과 가게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좁은 선택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버틸 것인가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 지역 격차 확대, 보궐선거와 행정 홍보 비용 증가, 외국인 의료복지 지출 부담 같은 요인들도 국가와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장기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선택해야 할 현실 해결 방안.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체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기 현금 지원은 효과가 짧고 한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지출부터 정리하고 고령화와 의료처럼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고 장기 재정 계획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금리가 오를 때마다 국가 재정이 더 깊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 역시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금을 갑자기 올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가의 방향은 빚으로 버티는 경제에서 성장으로 버티는 경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출이 아니라 앞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인력 증가, 공무원 연금 부담, 각종 보조금 제도 확대, 공기업 부채 보전, 현수막 홍보성 예산 사용 같은 요소들 역시 재정을 압박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계가 한계에 몰리는 이유와 필요한 대안. 한국의 가계는 지금 단순히 빚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생활비와 주거비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멈추다 보니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다시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단순히 대출을 조이는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DSR 규제는 가계부채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통을 더 조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환 능력 기반의 전환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인 상환 유예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 완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거의료 소득이 함께 안정될 수 있는 장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가계가 불안해지면 소비는 더 줄어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가 버틸 수 있어야 한국 경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과 사기성 펀드 피해 확산,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불안, 중산층의 붕괴,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부양 부담 증가 등이 가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버티지 못하면 경제도 버틸 수 없다.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계에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고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비용은 더 오르게 됩니다. 기업이 버티기 어려워지는 순간 고용은 줄어들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며 세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기업 부채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전환입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지 않지만 기업이 오래 버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환경입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 아무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 4.5일제 역시 전면 적용이 아니라 산업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중소제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는 일자리와 기술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자는 논의가 아니라 고용 유지와 투자, 연계 조건을 통해 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가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안정은 한국 경제의 기반입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은 기업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외에도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원가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 인력난과 인건비 폭등, 지역 산업 기반 붕괴, 규제, 불확실성 확대 등이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기업 가게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향.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는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가게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복지와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 기업은 비용 상승과 투자 위축에 갇혀 있으며 가게는 소득 정체와 높은 생활비 속에서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세 축이 함께 버틸 수 있는 방향입니다. 국가는 재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게는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찾지 못하면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늘어나고 위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입니다. 국가가 버텨야 기업이 버티고, 기업이 버텨야 가게가 버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부채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도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도 단순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 경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생각해 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올 이야기였습니다.